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에 전곡을 지르는 독설도 한 방울 넣었습니다. 정세영,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세영 기자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기술위원회 참석하셔야 돼가지고 못 오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안 게임도 연기됐고 그냥 오시기 싫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지난주 금요일날 네. 그 아시안 게임 연기가 공식 발표됐잖아요. 네네. 오늘 오늘 이제 기술위원이 이제 마지막 기술위원회 참석자 KBO에 나와 있고요. 네. 일단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은 이달 들어서 매주 월요일 기술위원회를 열고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대회 연기가 결정되면서 엔트리 결정은 이제 없던 일이 됐고요. 네. 마지막 기술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기술위원회가 안 열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대회가 연기됐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한 1년 정도 연기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표팀 선수 선발이 일단 중단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만나셔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내년 3월 WBC 야구대회 연장선상에 있어서 육성과 이 세대교체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기술위원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지만 현재 기조,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은 육성과 세대교체에 맞추겠다는 것을 명문화시키는데 기술위원들의 뜻이 좀 모였고요. 네. 좀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를 세대교체하는 또 그걸 통해서 반전을 노리는 성공 체험을 시키는 무대다라는데 기술위원들의 뜻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대표팀 연령을 내년에 대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현재 24세에서 한 살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진 않은데 스튜디오 오시지? 예.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야구 대표팀 관련 일정도 거의 모든 게 이제 정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기술위원회의 공식 계약 기간이 9월 30일이었지만 네. 예,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회의가 됐고요. 내년에 이제 WBC 대회가 3월 달에 열리는데요. 요 기술위원회는 좀 새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KBO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다시 내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유, 바쁘신 와중에 고생하셨습니다. 그 이혜진 기자. 네. 그 야구 대표팀이 어쨌든 당초 생각했던 계획이 많이 꼬이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당초 야구 대표팀은 올해 9월 아시안 게임부터 내년 3월 WBC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젊은 선수들이 국제 경험을 쌓게 하고 네. 이를 바탕으로 좀 최정예 팀을 구성해 WBC에 나간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언제 열릴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까 이제 선배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 정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WBC를 먼저 치르고 아시안 게임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그림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지난 WBC에서 좀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정세영 기자, 선수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결정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시안 게임이 이제 내년으로 연기가 거의 유력해지면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었던 나이 제한 때문에 네네. 선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롯데 박세웅 선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박세웅 선수는 24세 이하는 아니지만 와일드카드로 네. 지금 워낙 좋은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합류가 유력시 됐는데 만 27세입니다.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이제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면 군입대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본인 역시 이제 이 아시안 게임 대표팀 합류를 위해서 위력적인 부위를 가시하면서 올해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하지만 지금 이제 대회가 연기됐고 현재로서는 군입대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좀 왔습니다. 이거 참 선수 입장에서는 참 기운 빠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세영 기자님은 프로야구에만 집중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당분간은. 네, 일단 올해 이제 기술위원회와 방송이 좀 많이 겹쳐서 제가 면목이 없었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스포츠,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면에서 좋은 점을 찾자면은 프로야구만 집중해서 보자면은 그 이번 시즌에 생겼던 큰 변수가 하나 사라진 셈이니까
이제 프로야구에만 집중하면 되겠네요, 선수들도. 일단 올 시즌에만 한정해서 본다면은 예. 그렇습니다. 당초 KBO는 아시안 게임 기간에도 리그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각 팀들은 핵심 자원이 약 3조 정도 빠진 채 시즌을 좀 치러야 했습니다. 네. 순위 경쟁이 한창인 시기인 만큼 또 구단들의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올해 아시안 게임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한 시즌 전력을 구상하는데 훨씬 좀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하는 구단 입장에서는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선수들의 군복무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또 프리미어 10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내년에 국제대회가 3개나 열리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한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아, 그래도 자꾸 좋은 점만 찾겠는데 프로야구는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정세혁 기자? 맞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일대 절대 강자로 꼽히죠. SSG의 질주. 나머지 팀들은 현재로서는 뭐 하나, NC 정도를 빼고는 모두 가을 야구를 노려볼 만한 이런 네.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아시안게임 변수가 없어지면서 9월 달에는 모두 총력전이 펼쳐질 것이고요. 프로야구 보는 재미를 더해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순위표 이쯤에서 한번 볼까요? 이혜진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1위는 SSG가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3승 1무 8패로 유일하게 20승 고지를 밟은 팀이기도 합니다. 네. 참고로 지난해까지 역대 20승을 선점한 팀이 정규리그 1위에까지 오른 비율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최근 3연승을 달린 LG가 2위에 올라섰고요. 3위는 두산입니다. 4월 막바지 무섭게 달렸던 롯데는 지난주 조금 주춤하며 4위로 내려왔습니다. 네. 5위는 키움이고요. 또 삼성의 상승세도 두드러집니다. 지난주 5승 1패를 거두며 6위에 올랐습니다. 5할 승률을 맞췄습니다. KT와 기아는 공동 7위에 올라와 있고요. 하나와 NC는 지난주 1승에 그치면서 그대로 9위, 10위입니다. 네. SSG를 제외하고는 정말 요즘 그 하루하루가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정세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2위부터 7위까지의 지금 경기차를 보면 2.5경기 차인데요. 네. 시즌 초반에서 그런지 SSG 외에는 투타에서 고른 밸런스를 보여주는 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승, 수입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순위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NC와 하나 정도를 빼면 모두 5할 언저리에서 승률을 유지 중이거든요. 네네. 프로야구 경쟁은 더 재밌어질 것 같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측도 못하겠고, 되게 잘 치고 있지 않나? 잘하고 있지 않나 싶으면은 또 갑자기 맞습니다. 패를 겪고 막.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참 프로야구 팬들 기분 좋은 게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특히 어린이날도 겹치면서 매진 사례 계속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함성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어린이날 수원, 인천이 차례로 매진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5개 경기장에 10만 명 이상의 관중이 동원이 됐는데요. 네. 1일 최다 관중 역대 6번째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또 143경기 만에 100만 관중도 돌파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2020년 33만, 또 2021년 123만 관중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잠잠했던 사직 노래방도 이제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연속 매진을 기록하면서 네.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스포츠야 뭐 혼자 집에서 봐도 재밌지만 그렇죠. 진짜 뭐 모여서 보면 더 재밌고 경기장 가서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더 또 재밌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롯데 팬들의 참석률이 정말 높은데 지금 4연패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롯데 네. 이러다가 진짜 그냥 가을 야구로 직행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되네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 성적을 보면 1승 5패거든요. 네. 하나와 함께 리그에서 최하위였는데 롯데의 지금 큰 부진은 타율입니다. 타선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 타율을 보니까 팀 타율이 2할 1, 2로 리그 전체 꼴찌였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5일, 6일, 7일, 8일 이 4경기 평균 득점이 1.5득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수를 내지 못하니까 투수들이 아무리 잘 던져도 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이제 롯데의 초반 상승세를 이끌었던 한동희 선수가 좀 부진한데요. 네네. 지난주 주간 타율이 1할 2푼 5리로 리그 좀 하위권에 처져 있던 게 가장 큰 부진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혜진 기자는 롯데 담당 기자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좀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타격이 안 풀렸던 부분이 조금 고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뭐 타격이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매번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좀 반등을 노려볼 만한데요. NC 하나 등 좀 하위권 팀을 연달아 만나거든요. 네네. 롯데 입장에서는 위닝을 넘어서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으려 할 텐데요. 계획이 좀 맞아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좀 흐름을 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최하위로 가봐서 그 NC의 부진은 요즘 나오는 소식들 또 정황상으로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기자 그렇지 않나요? 제가 순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몇 번이나 사고를 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이 다짐이 참 지켜지지 않는 팀이 있다? 이게 바로 NC입니다. 네네. 지난주 NC 소속 코치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술자리에서 코치끼리 서로 주먹 다짐을 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고 서로 고소도 거는 등 좀 야구 팬들이 봤을 때는 상식 이하의 행동이 좀 나왔고요. 그렇죠. 팀 현재 페이스가 지금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겨울에 100억 150억 이상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좀 달라진 NC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력 행사가 있었고 또 술자리 파문에 있었던 선수들도 복귀하고 NC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점점 들끓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 이 기사 접했을 때 가장 좀 어이가 없었던 거는 아직 술이 깨지 않아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또 하필이면 이 날이 그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술자리로 물의를 빚었던 그 3명의 선수가 복귀를 앞둔 날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치들이 술을 먹고 주먹 다짐을 한 날이 공교롭게도 이 박민호, 이명기, 권희동 선수의 1군 엔트리 등록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네. 3인방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과 술자리를 벌여 징계를 받았는데요. NC 입장에선 이틀 연속 술 문제로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좀 야구 팬들을 봤을 때 좀 그림이 좀 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좀 자중하는 모습, 특히나 코치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그런 모습,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싶습니다. 참 프로야구 인기가 이렇게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더욱더 많은 아쉬움이 컸어요. 네, 맞습니다. 롯데가 지금 선전을 해주고 SSG가 초반 질주를 하면서 관중 동원 1위를 달리고 있는 등 이 분위기가 좀 좋은 시점, 특히 관중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원래 야구는 사고뭉치 집단이야라는 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수들 그리고 코치들, 야구 관계자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프로 선수입니다. 이게 돈을 받고 이제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팬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C는 여전히 좀 난국에 빠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복귀 3인방의 효과를 누리려면 어떻게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까요, 이혜진 기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수들 스스로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팬들의 시선이 아직은 좀 냉랭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좀 팀 분위기도 안 좋잖아요. 네. 몸에 힘이 좀 들어가 보인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또 1군 무대가 좀 오랜만인 것도 있고요. 또 악체가 이렇게 좀 겹치면서 엇박자가 나는데 가령 권희동 선수 같은 경우는 콜오프의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가 햄스트링이 좋지 않아서 내경기 만에 다시 엔트리에서 말수가 됐습니다. 네. 참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힘 빼고 편안하게라는 말은 못 하겠네요. 그쵸. 예, 더욱더 힘내서 사실 이 3인방이 다시 이제 죄를 갚는 거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팬들의 사랑 다시 찾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 팀이 있죠.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려가고 있는 1위 독주팀 SSG의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유쾌한 독설이 있는 월요일의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SG 이야기는 정세영 기자님이 전문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하는 건가요? 일단 마운드 힘이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팀 방어율을 보니까 3.10으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특히 선발진 방어율이 2.98로 리그 전체 2위입니다. 네. 폰트 김강현의 확실한 이 원투 펀치가 있고요.
또 준수한 선발 요원인 유망주 오원석 선수가 잘 성장하고 있고 김태경, 서진용, 박민호 이 필승조도 현재 9위가 대단합니다. 일단 타선에서 3, 4점만 뽑아주면 SSG는 마운드의 힘을 앞세워 승리를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올해 SSG가 4점 이상 뽑은 20경기에서 승률이 18승 2패에 달합니다. 마운드의 힘이 진짜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진짜 너무 잘하니까 좀 얄밉기까지 해요. 예. 이렇게까지 이기나? 지난주에 사실 그 지난번 라운드에서 한화가 2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하위권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또 그 아무래도 김광현 선수의 복귀가 이 선두 질주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난공불락, 네. 원터처블 이런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무시무시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패 없이 5승, 평균 자책점 0.47을 기록 중입니다. 네.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들 가운데 평균 자책점 1위, 당하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특히 더 뜨거웠는데요. 2경기에 출격해 모두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3일 인천 하나전에서는 KBO 리그 통산 140승을 거뒀고요. 이게 역대 6번째로 달성한 대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거둔 10승까지 더하면 150승입니다. 네. 또 8일 고척 키움점에서는 좀 진기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6회 말 공 3개로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았습니다. 야. 김광현 선수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달성했다면서 웃었는데요. 다음 목표는 공 60개로 완투를 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버킷리스트에 그것이 있었을 줄이야. 네. 공세계로 한 이닝을 끝내기가 있었을 줄이야. 아무래도 이런 김광현 선수가 등판을 하는 순간부터 동료 선수들이 든든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김광현 선수가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진짜 가치는 리더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SSG 투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최근 2년간 이 메이저리그에서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선수들에게 인기가 무척 높습니다. SSG 그 운영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광현은 자상하고 흥이 넘치는 성으로 늘 주변에 후배들이 북적인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일단 김광현 선수가 올해 지금 SS 성적을 견인하고 있는 오원석 선수 그리고 마무리 김태경 선수가 모두 자완인데 네. 이 세 명을 극진하게 아낀다고 합니다. 원정이면 원정, 홈이면 홈, 세 명이 늘 함께 다니고요. 김광현 선수는 이들 세 명의 선수의 성장을 위해서 상당히 조언을 A부터 Z까지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SSG는 뭐 그야말로 김광현 효과에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야, 정말 큰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다면 그 현재 다승왕 경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광현 선수와 롯데 반지 선수가 5승으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요. KT 소영준, 두산 스탁, SSG 폰트, 롯데 박세용 선수가 4승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SSG와 롯데의 경우 최상위권에 2명이나 이름을 올리고 네.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승수라는 게 사실 투수의 역량으로만 쌓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확실한 에이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너무 잘하니까 좀 누가 꺾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거든요. 이런 SSG의 독주를 막을 대항마가 등장할까요, 정세영 기자?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리그에서 적수가 없는데요. 올해 하나와의 경기에서 상대 전적에서 3승 3패로 동률이고 나머지 팀들은 압도적으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게 지난해 12패를 당했던 KT를 상대로 올해 3전 전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또 삼성전에서도 약간 부진했는데 올해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지금 SSG가 지난해 좀 아쉬웠던 거를 도장 깨기를 하면서 이렇게 승수를 쌓아가는 모습이 리그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SSG의 독주를 견제할 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2위랑 경기차가 더 벌어졌어요. 5.5경기인데 이혜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SSG가 당분간은 일단 좀 꾸준하게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개막 직후와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최근 투타 밸런스가 그렇게 막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또 노경은, 이재원 선수 등이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팀 사전이 좀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긴 연패에 빠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탄탄한 전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돌아올 자원들도 있습니다. 가령 박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습 경기에 나서는데 좀 실전 투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차근차근 감각을 끌어올린 뒤에 부름을 받을 예정입니다. 구멍이 보이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SSG와 기아가 트레이드 소식을 전했네요. 네, SSG가 기아와 1대2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네. 투수 김정빈과 내야수 임석진 선수를 내주고 포수 김민식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SSG 입장에선 20대의 자원 둘을 내주긴 했지만요. 1군 전력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가장 시급한 안방 보강을 꾀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또 도루 저지 등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기아 역시 포수진 교통정리와 함께 선수층을 강화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김민식 선수는 SSG 전신인 SK 유니폼을 입고 뛰다 기아로 넘어갔었거든요. 네. 5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친정 복귀네요. 정세영 기자, 요즘 보면 트레이드 소식에 기아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 3주 사이에 총 3건의 트레이드를 기아가 단행했습니다. 네. 4월 23일에는 하나 투수 김도현을 받는 2대1 트레이드가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박동원 선수를 영입하면서 포수와 거포 자리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포수 카드로 이번에는 거포 내양 유망주 그리고 1군용 20대 젊은 투수를 데려왔습니다. 이 트레이드가 많다는 것은요. 윈나우 즉 올해 가을 야구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다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네네. 올해 이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 장정석 단장이 최근에 이제 상을 당했는데 상 도중에 이 트레이드 협상까지 나섰다는 점을 봤을 때는 장정석 단장이 좀 올해 가을 야구를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트레이드 양 팀의 모두 성공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디 쪽이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SSG가 현재 지금 전체적인 전력, 1군 전력을 건들지 않고 네. 가장 약점이었던 포수 백업 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SSG에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혜진 기자는요?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네. 지금 최대한 지금 1군 전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는 게 가장 큰 좀 기대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 선수들의 활약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정세영 기자. 정세영 기자의 눈에 어떤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나요? 저는 이 작은 거인 김지찬 선수를 좀 뽑고 싶은데요. 지난주 타율이 4할 4푼 4리로 리그 전체 3위에 올랐는데 네. 김지찬 선수가 리그에서 가장 작은 선수입니다. 160cm대 초반대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 150km의 강속구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 이 거인이 즐비한 이 프로야구 무대에서 이렇게 잘 치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강속구를 쳐낼 때마다 제 심장이 좀 뛰고 있는데 순전히 이제 제가 좀 키가 작은 기자인데 저희 이제 작은 이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김지찬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순전히 제 기준으로 이번 주 한 주간 MVP로 김지찬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이혜진 기자가 주목한 선수는요? 저는 베테랑들의 헌신이 눈에 띄더라고요. 기아 최영우 선수가 대표적인데요. 네. 지난 6일 대전 하나전에서 번트 안타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에 무사 1루에서 3루 쪽으로 기습 번트를 댄 것인데요. 최영우 선수가 번트 안타를 친 것은 2002년 프로 데뷔 후 처음입니다. 네. 심지어 번트를 시도한 것 자체도 2010년 이후 12년 만인데요. 사실 이렇게 한 방을 갖춘 중심 타자가 번트를 대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네네. 경기 초반이지만 상대 허를 찌르기 위해 자발적으로 됐다고 합니다. 이에 김종국 기아 감독조차도 깜짝 놀라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제 주중 3연전 그리고 주말 3연전이 이어질 텐데요. 어떤 경기 주목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정세영 기자. 일단 SSG의 주중 경기가 좀 관심이 갈 것 같은데요. 삼성에서 앞선 이 3전 전승을 따냈었는데 지금 삼성의 기세가 앞서 만날 때와는 좀 다릅니다. 네. 지금 5승 1패로 주간 성적 1위에 올랐는데 지난주 성적이 대단해서 SSG가 조금 긴장을 하고 들어가는 눈치인데요. 리그에 적수가 없는 SSG 그리고 상승세 삼성의 맞대결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세영,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영 기자, 다음 주에는 뵐 수가 있겠죠? 예,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